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일리노이 주 하원이 어제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플로리다 총기 참사 사건과 시카고 경찰관 피살 사건 등으로 일리노이 주 의회가 이 이슈에 대해서 압력을 받아왔었는데, 어제 통과된 법안은 총기 딜러에 대한 새로운 규제, 또 자동 공격용 소총 판매에 따른 규제, 그리고 소위 범스탁스라는 거, 신속 발사장치의 판매 금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총기 규제법이 이미 상원에서는 통과가 되어 있었고, 이제 거버너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거버너가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 대표들도 회합을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총기 규제에 대한 발언은 믹스드 시그널이었다, 혼합형이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최대의 건 딜러인 월마트 그리고 딕스 등이 자진해서 총기 규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미 주요 기업들이 NRA, 전국 총기협회와 관계 단절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방정부와 의회, 그리고 지방정부와 의회, 또 기업들 총기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움직임이 실제로 얼마나 총기 규제를 구체화하게 될지는 미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있었던 일리노이 주 하원의 총기 규제 법안 통과된 내용과 기업들의 움직임, 그리고 화이트하우스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주 하원의 표결 결과는 64대 52였습니다. 규제 찬성에 공화당 의원들이 5명이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규제 반대에 민주당 의원 7명이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총기 문제는 지역이라든가 정당이라든가 보수 진보에 따라서 이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논란의 여지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리노이 주 내의 총기 규제 의견은 정당에 따라서 다르고 동시에 또 지역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주로 공화당은 총기 규제에 반대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다운스테이트 지역 주민들과 정치인들은 총기 규제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농촌 지역이고 또 사냥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카고라든가 시카고 주변의 서버브 지역에 범죄가 많은 지역에서는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경향이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서 있습니다. 어제 하원안의 골자는 이 건딜러에 대한 규제가 주요 내용입니다. 건딜러는 연방정부의 라이선스뿐 아니라 일리노이 주정부의 라이선스도 받아야 하고, 또 신원조회라든가 총기 보관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트레이닝을 이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범스탁스라는 장치, 신속하게 총알을 발사할 수 있게 하는 그 장치에 대한 판매 금지를 담고 있고, 공격용 무기를 구입할 당시에는 대기 시간을 72시간 이상으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1살 이하는 공격용 무기를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성능 탄창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라든가 방탄조끼라든가 이런 개인 장비에 대한 판매 금지, 이것은 처리를 할 예정이었지만은 약간의 수정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항목은 일단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은퇴한 경찰관들, 이 사람들도 총기 휴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방탄 장비 같은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제 하원안 표결 시에 시카고 캐톨릭의 대표인 수피치 추기영과 시카고 경찰국장인 에디 존슨 등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그룹들이 의회에 직접 찾아가서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그룹들, 더 스프링필드에 와서 민주당 다수인 하원이
이 비극적인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하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 총기 규제안 이미 작년에 상원을 통과했고 이번에 하원을 통과했으니까 의회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버너의 서명이 필요한데 그러나 거버너 브루스 라너는 확실한 약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거버너의 대변인은 어제 지지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거버너에게 이 법안이 송부되면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버너가 검토 기간을 60일 동안 갖게 되는데 이 기간은 3월 20일 프라이머리 일렉션을 넘어서는 날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홀드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선에서 브루스 라너에게 도전한 주지사 후보가 공화당 내에서 진 아이브스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총기 규제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녀는 이 낙태에 대해서 브루스 라너를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그녀가 총기 문제까지 들고 나와서 공격을 한다면 공화당 내 보수계 결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라너는 아직도 확실한 말을 하지 않고 찬성 반대 그룹과 모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 총기 문제는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고 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화이트하우스로 의원들을 초치를 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그의 입장은 믹스드 시그널이다, 혼합형이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신원조회를 강화하자, 경찰관의 권한을 강화하자, 발사장치에 대한 판금을 하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마치 이민개혁 논의 때처럼 난 의회가 하라는 대로 하겠소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를 하듯이 하나의 이것이 흥정기법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총기와 관련한 주요 움직임들이 또 있는데 국내 최대 총기 딜러인 월마트 그리고 닉스가 각각 자진해서 총기 구입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을 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연방법에서는 소총의 경우에는 18살 이상이면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닉스는 어제 현재로 모든 공격용 무기를 판매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두 기업들 자신들의 조치가 학교 총기 사건에 대한 반응이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 파클랜드 플로리다 사건 이후에 2주 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주에는 주요한 기업들 몇 개가 NRA 막강한 총기협회와의 관계를 단절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헬스카라든가 MetLife 인슈런스라든가 델타 에어라인 등 대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NRA와 관계를 청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플로리다 사건 이후에 의회라든가 정부라든가 기업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움직임이 벌어지는 것이 과거와는 좀 색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총기 문제, 콜럼바인 사건 이후에 한 20년 동안 큰 논쟁을 벌여왔습니다만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3월 1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민주공화 양당 상하원 의원들과 총기 규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전국 총기협회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의원은 총기 규제를 없애야 한다며 총기 은닉 소지 허가를 가진 사람은 타주 여행 시 자유롭게 총기를 소지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또다시 학교 교직원들 무장을 제한하면서 총기가 없는 학교는 결코 안전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미총기협회 NRA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총기 규제 강화 시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제니퍼 베이커 NRA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백악관의 총기 규제 논의에 관해 이번 회의는 TV용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이 자리에서 논의된 총기 통제 제한들은 나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커 대변인은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손봐 총기 보유가 금지된 인물들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해야 지난달 플로리다 고등학교 총기 난사 같은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호프 힉스 백악관 공보국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힉스 국장은 어제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에 행운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힉스 국장의 사임 소식은 그가 전날 하원정보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해 9시간 동안 위원들과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이뤄졌습니다. 러시아는 적의 모든 요격을 피할 수 있는 무적의 새 핵무기를 시험했다고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혔습니다. 이런 새 핵무기에는 핵추진 크루즈 미사일 및 핵추진 수중발사 드론이 포함되어 있다고 푸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가을 시험한 핵추진 크루즈 미사일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고 무한정의 사정거리 및 비행 경로 예상 불가능과 적어도 쾌속으로 기존과 장내의 모든 방공 및 미사일 방어막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월마트도 어제 21세 미만에게는 총기와 탄약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월마트는 어제 성명을 통해 최근 사건들로 총기 판매에 관한 우리 정책을 검토할 기회를 얻었다며 총기와 탄약 구매 제한 연령을 21세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회 분파인 미국의 한 통일교 교회가 신도들에게 소총을 들고 합동 결혼식을 올리게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 뉴파운드랜드에 위치한 세계평화통일안식처 교회는 통일교 문선명 교주의 아들 션 문이 이끄는 곳으로 AR-15 소총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쇠 지팡이를 상징한다며 결혼식에 참가한 신도들에게 이 총을 지참시켰습니다. 이 행사로 인해 일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리노이주 하원이 어제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총기 딜러 규제, 공격용 소총 구입 시 대기 시간 연장, 발사장치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해 주지사에게 송부됩니다.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는 아직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 커맨더를 살해한 총의 유통 경로가 총기 단속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맨더 폴 바워를 살해한 총은 지난 2011년 위스콘신에 있는 작은 총기상에서 유통이 시작돼 6년간 건클럽, 인터넷 세일 등으로 4명의 손에 옮겨졌습니다. 이 총은 작년 인터넷 세일을 통해 살해범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살해 용의자는 4번이나 중범죄로 기소된 전과를 갖고 있습니다. 시카고시의 오헤어 공항 확장안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항공사는 시카고시가 유나이티드 에어에게 비밀리에 유리한 조건을 부당하게 주었다는 주장입니다. 시카고시는 이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아메리칸 에어의 참여가 없더라도 확장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3월 첫째 날인 오늘은 어젯밤부터 시작된 비가 오늘 오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전 한때 시속 24마일의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43도, 밤 최저 29도. 내일부터 주말까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44도, 밤 최저 28도. 토요일 낮 최고 46도, 밤 최저 28도. 주일 낮 최고 50도, 밤 최저 37도입니다.